이게 책이 참 난감한 것 같아요. 책은 좋은 건데 가까이서 보는 건 안 좋으니까 단호하게 핸드폰은 안 돼라고 할 수 있지만 책을 못 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드림렌즈 껴주고 약물 치료해주고 하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나빠지게 하려고. 결론은 드림렌즈인가요? 뭐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할 수만 있다면 사실 그거 해주는 게 사실 쉽지 않으니까. 오늘은 소아 안과 관련해서 부모님들께서 병원에 오시면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주시기는 하는데 병원에서 뭔가 직접 물어보기는 약간 애매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질문 답 형식을 통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아이가 눈을 자주 깜빡이는데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안과를 가야 되나요? 소아과를 가야 되나요? 어딜 가야 되나요? 일단은 소아과를 먼저 가면 안과를 가보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과를 먼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 쪽으로 이제 알러지가 있을 때 알러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알러지가 전혀 없고 깨끗한데도 눈을 깜빡이는 거는 다른 원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틱 같은 그런 원인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저는 보통 이제 눈썹이 찔리는지를 제일 먼저 일단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눈썹도 괜찮으면 보통 이제 알러지 여부를 보는데, 이제 약을 결국은 사용을 해보면서 증상이 좋아지는지를 보는 것 같아요. 환절기 되면은 많이 오기 때문에 약 쓰면 좋아지는 경우가 사실 또 많고, 저는 사실 실제로 이게 틱까지 진단되는 경우는 물론 저희가 안과니까 그렇긴 하지만 많이 못 본 것 같고, 근데 이제 결국 틱이라고 하는 거는 소아과 쪽에서도 이제 그런 소아 심리나 소아 정신 쪽으로 진료를 봐야 되는 거니까, 진료를 보다가 정 증상 호전이 안 되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다시 소아과로 의뢰를 드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사실 결론적으로는 안과를 먼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긴 하고요. 이제 약간 의심되는 환자가 있어서 소아정신과 선생님이나 이런 쪽으로 여쭤보긴 했는데 아주 심한 정도가 아니면 사실은 그 소아정신과에서도 거의 치료는 안 하시더라고요. 계속 이런 어떤 스트레스 관리라던가 그런 보존적인 치료를 하지 틱이다 해서 막 이렇게 바로 약물을 처방하고 그러지는 않으셔서 그분 말씀으로는 가급적이면 그냥 이렇게 안과에서 좀 다독다독 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치료를 해보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는 하셨었는데, 아이가 스트레스가 좀 심해서 그런 부분도 실제 있을 것 같기는 해서 어머니께서도 그런 아이의 스트레스 관리를 해주거나 하는 쪽으로 조금 더 접근하면서 너무 틱이 아닐까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아이와 즐겁게 지내고 마음을 편히 먹을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을 자주 깜빡인다고 실제 문제로 이어지거나 이런 거가 있나요? 우리가 눈썹이 찔려가지고 실제로 각막에 상처가 많이 나서 증상이 생기는 거라면 결국 시력에도 영향을 주니까 그럴 때는 수술을 해야 될 수 있고, 안과 가서 그거는 진료를 보고 수술이 필요한 정도인지 꼭 확인을 해야 봐야 됩니다. 그거 이외에는 사실 특별히 더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럴 만한 건 없는 것 같고, 약물 부작용을 말씀해 주셔서 좀 갑자기 중요한데 든 생각이, 우리가 알레르기 때 보통 쓰는 약의 성분이 항히스타민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성인이든 소아든 크게 부작용 없이 오랫동안 써도 괜찮은 약이긴 한데, 간혹 그 스테로이드 안약을 안과 이외의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시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오히려 노인분들이나 소아들이 그런 스테로이드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고, 실제로도 뭐 가끔 뉴스에 나오죠.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쓰다가 거의 실명할 정도로 녹내장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안과에서 안압을 측정하면서 쓰시는 게 안전하고, 아이한테 쓰는 안약이 어떤 성분의 안약인지 정도는 부모님들이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아이들은 몇 살쯤에 눈 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박 의사님은 자녀분들 안과 처음 언제 눈 검사 해보셨어요? 사실은 뭐 안과를 가기 전에 집에서 제가 했죠. 어린 아이들, 돌 때 아이들 보면 눈이 몰려 보이는 경우도 되게 많고 눈썹도 찔러 보이고, 그래서 뭔가 이상이 있어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사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좀 있어. 관찰했을 때 잘 눈을 못 마주치거나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검사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일반적인 발달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저는 2돌이나 3돌 때 정도 한번 보고요.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검지를 좀 해보라고 말하는 편입니다. 저도 비슷한데, 결국은 이게 시력이라는 게 뭐 기계로 찍어가지고 시력이 얼마나 딱 나오는 건 아니고, 이걸 시력표를 읽어내야지 나오는 거라 이게 약간 지능이랑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력 발달도 보면은 빠른 친구들은 만 2세, 3세 때도 1.0을 읽는 친구들도 있지만 보통은 한 0.5, 0.6 정도에서 서서히 올라가다가 만 6세나 7세 정도 되면서 이제 0.8에서 1.0 정도를 일반적으로 보니까 어쨌든 만 2세나 3세쯤부터는 시력 검사를 꾸준히 해주는 게 중요하고 저는 그래도 특히 요즘 아이들은 근시가 빨리 생기니까 6개월에 한 번은 해보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부모님들이 아이를 봤을 때는 이제 보통 한 생후 한 달에서 2달 정도 되면 이제 눈 맞춤이 되거든요. 부모님이랑 눈 맞춤 잘 하는지 눈앞에서 이제 아이가 좋아하는 뭔가 물체를 이렇게 움직일 때 잘 따라보는지 그거 정도만 체크를 해보셔도 괜찮고 뭔가 심하게 몰려 보인다거나 눈이 아니면 초점이 한쪽이 바깥으로 심하게 나간다거나 뭔가 그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안과를 가보는 게 나이 상관없이 좋은 것 같고요. 교과서 상으로도 거의 그냥 만 3세 정도로 이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영유아 검진도 요즘은 거의 그때 하잖아요. 많이 하죠. 네. 맞아요. 이게 결국에는 그 나이 때부터는 세모면 세모다, 나비면 나비다 말을 좀 잘 하니까 나이 때 정도부터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안과를 가봐야 한다. 질문이 약간 포괄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보통 아이들이 많이 다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축구공에 맞는다거나 혹은 아이들이 막 연필 같은 거 가지고 장난치다가 이제 찔리는 경우도 자주 있을 수 있는데 각막이 단순히 살짝 긁히거나 하면 대부분은 또 잘 치료가 되기는 하지만 또 제때 약물 치료를 안 해주면은 이게 혼탁이 남아서 시력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고 뭔가 다쳤다 싶으면 일단 안과 가서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안전한 것 같기는 해요. 축구공을 맞았다고 해서 왔는데 처음에는 그냥 겉으로 봤을 때 멀쩡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실 같은 게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검사를 해보자 해서 망막 검사를 했더니 눈 안에 유리체라는 눈 안에 있는 부분에 출혈이 좀 생겨 있고 망막 부종도 엄청 심하게 있었고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심하게 있었던 환자가 있었어요. 다행히 그 환자는 빨리 또 애들은 회복이 되더라고요. 한 2주도 안 돼서 피가 다 거치고 다행히 보니까 망막도 찢어진 부분은 없었죠. 그렇게 다쳤을 경우에는 특히 출혈까지 있는 경우는 망막 어딘가가 찢어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검사를 해서 이제 확인하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 사고 직후 병원을 가야 된다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있는 게 그러니까 눈은 이게 뭔가 결국엔 의사가 봐야 돼. 이게 그래야 되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정형외과 같은 데서는 다치면은 뭐 냉찜질만 좀 하면 또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정형외과도 뭐 사실 엑스레이나 찍어봐야지 알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쳤는데 보이는 게 이상이 없고 통증이나 이물감도 없고 하면 조금 지켜봐도 될 수는 있는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골절이 생겼을 수도 있고 증상은 없지만 뭐 심하지 않은 망막의 출혈이나 시신경 이상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 주변에 찾아보시면 갈 수 있는 안과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냥 안과를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기는 하고 눈에 대해서는 직접 해볼 수 있는 뭔가 치료가 있다 그런 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눈 다치면 일단 안과를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어떻게 CT 같은 거 많이 찍으세요? 아이가 축구공 맞아서 오면은 보통 축구공을- CT 찍으라고 하세요? 아니면은 그게 일단 무조건 찍으라고 할 수도 없고 찍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확실히 확인하려면 CT를 찍어봐야 된다라고는 설명을 해주죠. 보통 어머님,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면 다들 알아서 찍으러 가시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걱정되면 사실 찍어보는 게 확실하긴 한데 CT는 또 방사선이 나오기는 하니까 저희가 예전에 대학에 근무할 때는 응급실에 있으면은 일단 외상이다고 하면 다 찍고 보기는 하잖아요. 근데 흔하지는 않고 특히 아이들은 또 뼈가 말랑말랑해가지고 부러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이들이 축구공을 맞았는데 꼭 CT를 찍어봐야 되는 경우 이것도 약간 그 우리 국시에 자주 나왔던 문제 같은데 축구공에 맞았는데 아이가 계속 구역질을 하고 한다고 하면은 그게 골절이 생기면서 그 눈에 근육이 껴서 그럴 수 있거든요. 이러면은 좀 빨리 가봐야 돼요. 그거는 응급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은 눈에 뭔가 이렇게 튀어서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물론 당장에 씻어내는 것도 중요하기도 한데 특히나 그 산성 물질이냐 알칼리 물질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서 알칼리 물질 같은 경우는 상처가 뒤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어떤 물질에 노출됐다는 거를 인지를 하시고 안과에 오셔서 실제 이게 병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잘 아물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인공 눈물을 일단은 좀 씻어내는 식으로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급하면 방부제 없는 일회용 인공 눈물은 사실 약국에서도 그냥 살 수는 있기 때문에 흘려내듯이 좀 씻어주면은 그런 거는 조금 도움은 될 것 같네요. 저도 이제 환자분들한테는 가급적 수돗물보다는 그냥 인공 그렇죠. 눈물을 쭉쭉 버리듯이 사용하시라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수돗물은 안 되죠. 수돗물은 안 되고 인공 눈물을 하시던지 아니면 생리식염수. 차라리 식염수를 사서 세척을 해주는 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이 눈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나요? 마침 두 이사님 다 자녀를 키우고 계신데 혹시 아이 눈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단 스마트폰 사용량을 좀 덜 사용하게끔 하고 책 같은 거 볼 때도 일정한 거리에서 밝은 데서 이제 보게끔 주의를 시키는 편이고요.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드림 렌즈를 하고 있고 딸은 이제 근시를 좀 억제해 줄 수 있는 약물 안약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가까이 안 보게 최대한 하는 거. 근데 사실 패드나 이거를 많이 봐요. 맨날 환자분들한테는 보면 안 됩니다 하긴 하지만 많이 봐요. 많이 보고 그리고 이제 야외 활동하는 거 많이 좋거든요. 야외 활동을 실제로 많이 하면은 근시 진행이 억제가 되거든요. 이거는 입증된 사실이라. 근데 사실 요즘 아이들이 워낙 또 야외 활동을 못 하니까 최대한 틈날 때마다 좀 야외에서 많이 놀아주고 종합 비타민 정도는 좀 챙겨주는 것 같고 따로 뭐 눈예강제를 먹이거나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로 야외 활동을 그래도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좀 해야 맞아요.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논문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1시간에서 2시간 야외 활동하는 아이가 거의 없을 거예요, 요즘에는. 근데 진짜. 그럼 야외 활동 대신에 뭐 다른 실내에서 쓰는 방법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좀 멀리서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가능하면 좀 큰 걸로 핸드폰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이제 태블릿 PC를 보게 하고 태블릿 PC보다는 가능하면 이제 TV를 보게 하는 그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리는 편이고 어떠세요? 그렇게 안 하시나요 혹시? 저도 그렇게 하죠. 아무래도 가까운 걸 보면 계속 조절이라는 걸 하면서 가끔 이제 환자분들 보호자분들 오면 핸드폰도 못 보게 하라고 하고 TV도 보지 말라고 하고 다들 그렇게 와서 막 그러세요. 얘기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미국 소아안과 홈페이지에서도 1피트 이내 거가 제일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책보단 팁인가요? 그건 아니죠. 밤에 동화책을 읽게 하는 것보다 읽어주는 거가 부모님한테는 너무 힘들겠죠? 이게 책이 참 난감한 것 같아요. 책은 좋은 건데 가까이서 보는 건 안 좋으니까 단호하게 핸드폰은 안 돼라고 할 수 있지만 책을 못 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드림렌즈 껴주고 약물 치료해주고 하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나빠지게 하려고. 결론은 드림렌즈인가요? 뭐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할 수만 있다면 사실 그거 해주는 게 사실 쉽지 않으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안과 일반 질환에 대한 상식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소아 안과 관련된 내용들 다뤄봤는데 앞으로도 뭐 백내장, 녹내장, 망막, 라식, 라섹, 시력 교정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광범위하게 좀 하나씩 다뤄볼 예정이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유용한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눈금증이 풀리는 그날까지 IQ는 계속됩니다.